2020년 4월 15일 총선 투표가 마쳐지고 송파구 관내 투표함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으로 집결이 되었고 개함이 이루어지기 전에 참관인들로 하여금 투표함의 이상 유무의 시간이 약 6분간 주어졌습니다. 이때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에서는 발빠르게 현장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지를 촬영하여 2층에 대기하고 있는 노트북에 백업을 하도록 전달이 되었고 옮겨진 사진들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느라 노트북에 마우스를 바삐 움직여가며 촬영된 봉인지의 이상 여부 파악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몇 장의 봉인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투표함은 개표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징후를 발견하였을까요? 자, 이게 이분이 첫째 날 서명하신 그 서명이에요. 관내? 네, 관내 사전 투표함에. 네, 석재순. 네, 석재순이라는 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는? 요게 이제 관내 사전 투표함, 여기 지금 현장에 개표장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석재순이라는 사람이. 예, 그렇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분은 이날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석촌 이게 관내 사전 투표함입니다. 네. 뭘 보면 아냐 1일차라고 돼 있죠? 네. 이거는 사전 투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직포 보이잖아요. 네, 부직포요. 네, 부직포죠. 그럼 부직포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관내 사전 투표함이에요. 네. 이 관내 사전 투표함에 석재순이라는 분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네. 그럼 여기에 석재순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없네요. 근데 여기 지금 언제 없는 거예요. 오늘 도착한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오늘 도착한 거에 개표장에 도착한 거에는 석재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분은 사전 투표를 했고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현장에 나온 거에 석재순 이름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봉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때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 송파구 관내에서 네. 봉인지의 그 필체가 다른 게 나와서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충격을 줬나요? 네. 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그 징후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이거는 이제 정말 그야말로 필적이 달라서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봉인지가 투표장 봉인지가 개표장에 안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 하면 말이죠. 제가 이제 뭐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요 내용인데요. 요게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표지 있죠? 요게 이 투표함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어느 투표소 거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1일차가 있고 2일차가 있는데 2일차 거다 라고 이제 이 투표함의 내역을 적어 놓은 거죠. 그게 그 현장 개표 현장에 나온 겁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투표 현장이죠. 투표소 투표소에? 거. 요건 투표소 거예요. 이제 그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 좋으라고 4월 10일 투표소 촬영이라고 여기는 요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사전 투표 어떤 내용이네요. 네, 사전 투표소. 네. 네, 석촌 사전 투표소예요. 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송파을 선거구예요. 송파을 선거구. 그러면 거기는 입 후보자가 누구냐 하면 그 미래통합에는 배현진 씨, 그 아나운서 출신이요. 그리고 더불어는 최재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사선 의원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붙은 그 을 선거구인데 요 을 선거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전 선거 투표소가 8개인데 그중에 4개 투표소는 최재성이 이겼고요. 4개 사전 투표소는 배현진이 이겼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최재성이 이긴 사전 투표소는 크게 이겼어요. 이쪽에 아마도 석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최재성이 3,000표를 넘게 받았어요. 이 사전투표소에서. 석촌 사전투표소에서는 최재성이 3,000표 이상. 그리고 배현진은 한 1,400표대.
그렇죠? 네, 그럼 2배 이상을 이겼단 말이에요, 최재성이. 네. 그런데 이 송파 을 선거구의 다른 선거구는 배현진이 4곳을 이겼어요. 그럼 이 석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런데 마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게 결국은 전라도와 경상도가 인접해서 살고 있는 현상이 일어났네요. 그렇게 됐죠. 송파구 내에 네. 한쪽은 경상도, 예, 한쪽은 전라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촌은 이제 전라도의 표심이 된 거예요. 예, 그렇네요. 전라도의 표심이에요, 여기는. 예. 그런데 이 전라도의 표심이 나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서명을 했는데 이 보이시는 이제 이 족보 밑에 보면은 파란색 봉인지가 보일 거예요. 이 봉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잠금핀 위에다가 봉인지를 붙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봉인지만 떼어내게 되면 잠금핀, 플라스틱 잠금핀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 잠금핀만 끊어내면 함을 열 수가 있다고요. 지금 4사람의 사인이 있네요. 5명이에요, 총. 아, 그게 5명이? 왜 5명이냐면 자세히 보시면 네. 그 동그라미 비슷하게 친 그 서명이 있을 거예요. 사람 이름으로 알 수 없는. 아, 지금. 자, 큰 키운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요 사람 성을 좀 지워야 되나? 이렇게. 자, 지금 5명이 있죠. 관리관 빼고 5명. 지금 누구 있습니까? 이제 이 사람 이게 한 사람이에요. 석재순 씨 위에 한 사람이 아, 있고. 그것도 사인입니까? 이것도 사인인데 이게 이제 쓰다가 지운 줄 알았어요. 쓰다가 지운 게 아니라 원래 보통 사인하라 그러면 그냥 이름 석자를 쓰지 않고 그렇죠? 한 글자만 쓰고 동그라미 치는 그런 서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서명을 한 거예요. 아, 네. 네, 자기 이름을 석자를 쓰지 않고 그냥 석재순 씨가 있고 또 뭐 손강희 씨가 있고요. 또 누가 있냐면 한순덕? 네, 천순덕 씨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또 뭔가 모를 이름이 하나 더 그 있어요. 밑에 또 뭐가 있는? 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몇 명이 서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참관인이 5명. 관리관 빼고 관리관 빼고 참관인이 5명. 5명이네요. 예. 네네. 자, 이제 이것을 만약에 이름을 모르게 되면 이거를 위조하는 사람들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러면 이 봉인지가 개표장에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개표 전에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네. 이 사진을. 그래서 이 사진대로 과연 개표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호기심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정대현이라는 분 걸 보니까 또 첫날 1일차하고 2일차가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뒤에 또 이게 보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튿날, 개표장에서 나온 거를 또 보여줘야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요게 그 개표 현장 4월 15일 날. 네, 4월 15일 날 개표장에서. 도착한 겁니까? 네, 차이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까만색 보이는 거는 이게 부직포 부직포 그러니까. 네. 네, 부직포가 보이는 거는 이제 받침대로서 분리해서 나와 있잖아요. 네. 개표장에 이제 갖다 이제 개표 직전에 늘어 놓은 거죠. 함을. 꺼내놓은 거네요. 그때 찍은 사진이란 말이죠. 네네. 네. 근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족보에 석촌 사전투표소가 똑같고 또 1일차 거잖아요. 네, 1일차. 1일차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 이렇게 표지판이 붙은 밑에 이제 봉인지라 그러면 보여드렸던 직전에 봉인지하고 똑같은 봉인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참관인들의 서명이 빠졌네요. 차이가 있죠. 네,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금. 이 이름이 이제 석재순 씨도 나와야 되고 송강희 씨도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한 글자 지워줘야 되나? 뭐 괜찮겠다. 예. 자, 그리고 전혀 그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혀 생소한 이름이 나오는 거죠. 네, 전혀 생소한 이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야 혹시라도 이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네, 좌우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좌우로가 나갈까요? 네, 이렇게. 지금 이게 석촌 사전투표소 1일차 관내 사전투표소에 하나는 투표소의 것, 하나는 개표소의 것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투표소 거고 네. 왼쪽 게 개표 현장 4월 15일 날 네. 투표를 하고 며칠 지난 다음에 도착했을 때 개표장에 도착했을 때. 그 봉인지에 지금 변화가 생겨버렸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개표장 거죠. 요거 네네. 흔드는 거. 네. 이거는 뭐 상당히 쇼킹한 아. 상황이 발생이 됐네요. 발생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날 개표 현장에서 네. 제가 일부 소개를 하면서 이미 이쪽 그 송파 선관위에서 내용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언론사에다가. YTN에서 이제 관련 이제 기사가 나온 거죠.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선관위 내부적으로 보고가 됐던 사실이다. 투표록에 이미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명하는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럼 이걸 이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 한번 참관인들과 투표 관리관들이 서명을 해서 봉인을 했는데, 이제 봉인이라는 것이 한번 봉인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뜯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봉인의 의미가 없죠. 한번 봉인을 하면 그건 어디서 이제 봉인을 열어야 되느냐? 원칙이 있겠죠. 그 원칙은 개표장에서 열어야 되는 거죠. 자, 투표 참관인은 봉인을 할 의무는 있지만 이것을 봉인을 뜯을 그런 권리는 없는 거죠. 투표 관리관은. 또 여기 참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봉인을 하고서 거기에다 내가 봉인을 했다라고 확인 서명은 할 수 있지만 이 봉인을 뜯어낼 권리는 없어요. 이것은 개표장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들은 바로는 선관위에서 저도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투표가 다 끝나고요. 6시 35분에 이렇게 봉인지를 뜯었다는 거예요. 뜯었다고 인정했습니까? 인정했어요. 허허. 네,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이 투표하면 딱 1일차 하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 하면 딱 이제 투표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요게 이제 직계표죠. 요 직계표에 투표 함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사진도 확보를 했죠. 투표함 수가 두 개로 두 개. 있네요. 네, 왜 두 개냐? 1일차 하나, 2일차 하나. 네. 네. 다른 곳은 뭐 3개인 곳도 있어요. 2일차에 2개인 곳이 있으니까. 그러나 석천 관내사전 투표소는 단 2개죠. 그러면 1일차에 하나, 2일차에 하나. 그렇다면 여기 보여주는 1일차는 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단 하나밖에 없는 투표함이에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이제 봉인지가 달라졌다.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선관위가 선택한 방법은 뭐겠어요? 그것은 이미 보고되었고 투표관리관이 정상적으로 떼어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놓고 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개표장이 아닌 곳에서 봉인지가 떼어졌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개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우리 개표 참관인들한테 알렸어야 되겠죠. 또 국민들에게 뭔가 공고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비교 안 했으면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떤 이게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걸렸을 때 투표록에 기록을 남겼습니다라고 변명하고 넘어가게 되면 봉인지를 떼어난 그 부정선거범들이 똑같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보고했습니다. 투표록에 남겨놨습니다 하고 사후에 투표록을 조작해 놓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봉인지를 떼어내고 만약에 그 안에 투표용지를 바꿔쳤을 때에 그 투표용지를 그러니까 봉인지를 떼어낸 그 부정선거범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라고요? 투표록에 기록해 놨습니다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원칙대로 따져보면 어떻게 된다? 투표 관리관이나 투표 참관인은 투표에 있어서 봉인지를 떼어낼 권리가 없다는 거죠. 법을 위반한 게 그 부분이라고 봐요. 그것이 적법 절차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투표록에 기록을 남겼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저 같은 사람, 일반 국민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그 투표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더구나 18시 35분이라고 해요. 18시 35분이면 이미 투표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대로 보존해서 개표장까지 가져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사유서를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봉인지를 왜 떼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훼손이 됐습니다. 라고 거기다가 그대로 이유를 달아놓고 또 인증샷도 찍어서 개표장까지 그대로 모셔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봉인할 때 당시에 사인했던 분들의 이름이 없어지고 새로운 이름들이 들어가는 게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투표용지는 조작을 얘기뿐이 더 되나요? 자 일단 조작 여부를 떠나서 이 투표용지는 봉인지는 이 투표함을 조립할 때 아침에 선거를 시작할 때 붙인 봉인지예요. 그리고 참관인들이 6시간 단위로 이제 참관을 하거든요. 그 오전 조가 있고 오후 조가 있는 거예요. 그 오전 조가 하고 간 거를 오후 조가 와서 떼어냈다는 얘기예요. 그 오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오후에는 없어요. 6시 35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서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후에 사람들이 오전 사람들 걸 떼어내고 자기네들이 다시 써서 붙였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담겨 있는데 그거를 떼어냈다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해요? 안에 내용물도 건드릴 수 있었다는 게 돼요. 그럼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아, 투표관리관도 있고 참관인도 있고 3명이나 있는데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3명이 공범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쩌면 잘하면 우리가 또 이 참관인으로 서명한 사람까지도 공범으로 처벌을 요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네요. 다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공범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모해서 투표용지를 바꿔쳤을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투표관리관은 이 참관인들을 핑계로 이 사람들은 증인이다. 내가 아무 일 안 했다. 나는 봉인지만 떼어냈을 뿐이다. 그리고 기록에 남겨놓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 사람들이 같이 공범일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초에 서명을 했던 석재순 씨를 비롯한 그분들은 이 사실을 몰랐죠.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교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죠. 전혀 몰랐죠. 이제 우리 선구자 방송을 보고 알게 된 거죠. 하하,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네. 자기들 이름이 빠진 석재순 씨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알아가지고 아 정말 그분하고 인터뷰를 못해서 네, 아니 저는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예. 이거 뭐 기가 막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 이제 투표관리관한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대요. 네. 왜 도대체 이거 내 걸 띄었느냐? 그랬더니 뭔가 이유를 대는데 뭐가 열리지 않아서 뗐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걸 왜 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가 이제 뭐 분리를 시켜야 될 게 있다는데 분리를 시킨다 그러면 이제 받침대하고 이 부직포 자루 투표 자루를 떼어 이제 분리시키는 건데 만약에 분리가 안 된다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요. 받침대 자체로. 네. 굳이 받침대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봉인지가 이 받침대까지 갖다 붙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떼어낼 일이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실수해가지고 이 봉인지를 이 받침대까지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받침대하고 투표자료를 분리해야 될 때는 봉인지를 떼어내야만 되겠죠. 떼어내야만 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사유가 없어요. 이 봉인지가 받침대까지 붙은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 사진으로 확인하건데. 그렇다면 이 봉인지를 떼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덜렁덜렁했다 이런 말도 뭐 없이 들리는 것 같은데 너무 덜렁덜렁하게 이제 곧 떨어질 것처럼 돼서 그래서 떼어냈다 이런 말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불량품이라고 해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떨어질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송파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뭐 사유도 물어보고 했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다 정보공개 청구하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보공개 청구라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그냥 검찰에서 해결하는 게 더 빠르다.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내가 전화했을 때 뭐 정보공개 청구하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검찰에서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검찰이 하는 게 더 확실하다.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으며 이런 것들이 적법 절차인지 아닌지 네, 검찰 차원에서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투표관리관이 지금 최준호 씨로 돼 있는데 네네. 그분하고는 어떤
그분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라벨에 손을 댔다라는 거? 이제 석재순 씨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송파 선관위에서 확인해 준 사실이에요. 송파 선관위하고는 제가 직접 통화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떼어낸 사실이 6시 35분, 18시 35분에 있었다라고 투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제 투표록에 기록한 것으로서 이제 면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논리가 된다고요? 나중에 이렇게 봉인지를 바꿔쳤다가 걸리면 투표록에 남겨놨습니다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다 기록을 하면은 뭐 아무 문제 제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면피를 해주게 되면 앞으로 봉인지를 떼어내는 부정선거범들은 투표록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하면 다 면피가 되고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명백한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네. 예, 분명히 봉인지가 떼어졌어요. 떼어진 사실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위법을 했다는 그 내용일 수밖에 없네요. 이것은 이제 투표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봉인지를 떼어내는. 그런 봉인지를 떼어내는 게 과연 투표관리관의 권한 내에 있느냐, 그것이 권한 밖의 일이냐,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YTN 뉴스는 어떻게 총선이 전하고 끝난 있을까요? 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한 봉인이 조작됐다는 유튜브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수만 회를 기록하며 선거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는데요. 과연 사실인지 김대겸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이 관내사전 투표함에 석문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그럼 여기에 이 사람이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없네요. 근데 여기 지금 언제 없는 거예요. 의혹이 제기된 곳은 서울 석촌동 투표소. 사전투표 첫날 투표함 봉인 당시 성모 씨가 서명했는데 개표 때 보니 다른 사람 서명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당시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석 씨는 오전에만 있던 참관인으로 투표함이 빈 것을 확인하고 양옆을 최초로 봉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투표가 끝나고 오후 참관인들이 투표구를 봉인할 때 양옆 봉인지가 훼손돼 다시 붙였습니다. 옆에하고 위에하고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훼손돼가지고 이거 뗐다가 다시 붙입니다 하고 다 얘기하고 저기를 했어요. 이 과정을 투표관리인이 모두 기록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공식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투표록에 다 자세히 써놨어요. 오후에 다시 붙이신 거죠, 이제? 예. 참관인의 입대하에 일회용 자물쇠를 다시 채워 봉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 필체를 보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봉인지 서명이 조작됐다는 방일동 투표소 참관인. YTN과 통화한 다른 참관인의 말은 다릅니다. 개표소에서 찍힌 봉인지 서명이 자신이 한 게 맞고 다른 두 참관인의 서명도 당시에 했던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YTN 뉴스에서는 인터뷰하는 김모 씨를 자막 처리하면서 선구자 방송 유튜버라고 표기해 놓아 마치 선구자 방송 대표가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것처럼 잘못된 보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지난 2018년 6월에도 선관위가 개인의 사전투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웹툰을 올렸다가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선거를 방해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실에는 공명선거 구현과 엄정중립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해왔었다면 지난날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까 하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와 행복을